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7월 21일에 열린 명인전 16강전 김은지 구단과 박민규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박민규 구단이 여성 기사들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민규 구단 랭킹 10위권의 강자지만 의외로 여성 기사들에게 많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은지 구단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국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은지 구단이 100이고 박민규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양소목 그리고 양화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김은지 구단이 좋아하는 화점이죠. 3-3 들어오면은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석에 대해서. 자, 박민규 구단도 일단 높은 굳힘을 선택을 했고요. 자, 걸쳐가니까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무난한 초반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들어가니까 3-3이 들어가는데 이 수로는 뭐 이렇게 위로 압박을 하는 수도 당연히 두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걸쳐가는 수도 두어갈 수 있는데 일단 배석을 짜 놓고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막으니까 밀고 나래자로 둘 때 치받고 그냥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붙이면서 진행이 되는 정석이 김은지 구단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꿰고 있을 정도로 이 정석에 대해서 마스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배석 관계가 보시면은 약간 축 관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축이 결국에 이쪽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축 관계도 백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굳이 붙이면서 어려운 정석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치받고 젖히는 게 무난한 자리입니다. 젖혀가니까 바로 젖히고 끊어가면서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박민규 구단도 끊고 무난한 정석을 선택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뭐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정석 모양이 만약에 백이 축으로 이 흑돌 점을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을 쭉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축은 두어갈 수가 없고 날일자로 지키게 된다면 서로 간에 호각인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박민규 구단 다시 한번 3-3이 들어가면서 자, 지금 보시면 바둑 격언에서 사기생 통어북이면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바둑격언인데 흑이 지금 좌상기 좌악이 우상기 우악이 4위를 다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확실히 흑이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요. 백 입장에서는 이 두터움 좌변 쪽의 두터움과 이 중앙 쪽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판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좌 쪽은 좀 특이한 게 한 번 더 밀고 날일자로 지켜두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좌상 쪽은 흑이 보통은 날일자 정도로 지켜두는 것까지가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민규 구단이 손을 빼고 좌쪽에 3-3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으로서도 좌상 쪽을 괴롭히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붙여서 나오자고 할 때 아래쪽은 늘고요. 자, 이곳을 나갈 때 두텁게 잡아둡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백이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싶지만 너무 얇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백세점이 잡히게 된다면 흑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백은 이 세력이 좀 실속이 없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두텁게 잡아두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래서 눈목자로 이제 흑의 집 모양을 넓히면서 흑도 백도 서로 곤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나래자로 무난하게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나가고요.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살아두기 전에 요 교환을 해주면서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고 살아두겠다는 뜻이죠. 자, 치받으면서 흑이 살아두니까 백도 하나 찝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흑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겠다는 의도고 지금 보시면 흑이 이곳을 끊고 단수 치면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여기를 찔러왔을 때 이 백세점보다는 흑세점이 더 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규 구단도 바로 연결은 할 수는 없고 꼬부리면서 살아두었고요. 여기서 김은지 구단 두텁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 좌상 쪽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백이 약간은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흑을 쌈짓뜨게 살게 만들고 백은 상대적으로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점수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삭감을 가야 되는데 삭감 가니까 지켜두고 한 칸 들 때 날일자로 다시 한번 두텁게 두어 갑니다.
자, 입구자로 째고 나올 때 이제 손을 돌려서 우변 쪽을 차지했는데요. 왜 좌변 쪽을 계속해서 두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곳에 이제 집을 짓는다면 열 몇 집 정도 지을 수 있겠지만 이 밀어두는 교환 자체로 흙이 이었을 때 흙돌들도 조금 두터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김은지 구단의 생각은 굳이 흙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없이 우변 쪽을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변 쪽을 두어가니까 역시나 밀어가면서 좌중앙 쪽 베개 모양을 계속해서 신경 쓰는 박민규 구단이고요. 자, 좌변 쪽을 지켜갈 때 이곳을 두어가면서 아직까지는 내 백이 약간은 이 좌상 쪽에 포인트를 올렸던 그 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산 쪽도 붙이고 들 때 여기 돌이 와 있다면은 입구자 정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백이 약간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무리하게 파고 드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백이 내 패 모양을 내고 살 수 있더라도 반대로 내 팩감이 없다면 둘 수 없고요. 이어서 둔다면 호구치고 뭐 살아갈 때 백을 살려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두어갈 필요는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두텁게 두어가면서 김은지 구단이 마무리를 해 나가는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를 찝었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흙이 이어주는 게 정수지만 지금은 이어주게 된다면 중앙 쪽으로 돌이 한 번 더 왔을 때 이 중앙 쪽 그리고 우변 쪽의 베개 모양 그리고 좌변 쪽의 베개 모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의 집 모양보다는 확실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민규 구단도 이곳을 젖혀가면서 변화를 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수를 당하면 한 발씩 물러설 때마다 조금씩 집으로 당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유리함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한두 집씩 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도 젖혀왔을 때 강수로 대응을 했고요. 자, 두어두고 이 교환만을 두고 막았습니다. 자, 이 교환의 의미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변화와 비교한다면 이 흑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막는 선택을 했고요. 자, 불리한 흑 입장에서는 뒤로 맞는 게 모양상으로는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곳을 끊어 잡아야 되고요. 자, 두어가니까 김은지 구단 중앙 쪽을 키워가고 있네요. 자, 삭감하고 치받아서 두텁게 지켜주었는데 이 수가 너무 추위를 탄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원하게 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갔다면 여기를 잇더라도 결국에 백 입장에서는 이 돌들이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중앙 쪽의 모양을 확실하게 지켜둔다면은 백이 오히려 집 모양도 생기고 흑돌들의 약점도 약간은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가고 중앙 쪽을 지켜두는 게 더 정확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김은지 구단이 너무 우세를 의식했다 볼 수 있어요. 자, 박민규 구단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야금야금 득을 보면서 결국에 좌변 쪽에서 집을 득을 보고 이 자리를 밀어가게 되면서 지금 세네 집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한 집 정도로 줄여졌다 볼 수 있고요. 지금 형태에서 한 집 정도 차이는 크게 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은 모양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박민규 구단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면서 많이 따라온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자리도 맞게 된다면 흑이 이 선수 끝내기까지 하고 중앙을 한 번 더 오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다 따라오고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도 받아주지 못하고 젖히면서 계속해서 백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붙이니까 차단하면서 박민규 구단으로서는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젖히고 여기까지
날라오는 수가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판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었고 흑은 가만히 늘어주고 백이 지킬 때 그 다음에 끝내기를 진행을 했다면 굉장히 팽팽한 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 박민규 구단이 계속해서 이제 초반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백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김은지 구단이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곳을 끊고 흑이 늘 때 자, 이런 식으로 때려가면서 두텁게 정리를 했다면 물론 여기 뚫린 게 아프긴 하지만 집 차이를 봤을 때 5집가량 6집가량 6, 7집가량 차이가 난다는 걸 봤을 때 여기를 때리면 막상 흑이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이 흑돌들이 오히려 이 백돌들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으로서도 살짝 찬스를 놓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수가 흑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기는 했지만 잡은 모양이 약간은 뒷맛이 있고 아까 모양보다는 확실히 백이 두터움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어가는데, 자, 김은지 구단도 이제 우세를 의식하면서 좀 물러서는 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뭐 그냥 때려내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 밀어두고 두텁게 정리를 하고 다음 큰 끝내기를 두었다면은 여기를 이어서 살려가더라도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흑이 이을 때 그 다음에 내 백은 지켜가게 된다면 이 돌들이 뭐 잡힐 위험은 없겠죠. 그래서 이 바꿔치기 형태로 3점과 3점이 서로 떨어지는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백 입장에서는 뭐 크게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집 차이는 다시 한번 흑이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자리를 맞게 되니까 흑이 5대5까지 따라왔다고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는 거는 백 입장에서 확실히 이곳을 끊어가면서 3점의 맞바꿔치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호구치고 막을 때 이곳을 밀어두고요. 자, 이으면서 이제 끝내기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자, 박민규 구단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여성 기사들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도 흑이 이렇게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물러나도 되지만 물러나게 되면 흑이 일단 단수 치면서 지키거나 아니면 이곳을 이어서 지켰을 때 약간은 불리한 형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도 형세 판단이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를 들어갔고요. 패를 때려낼 때 여기는 절대 패감이죠. 때리고 이을 때, 자, 여기서 박민규 구단의 마지막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냥 이곳을 이제 어떻게 두라고 하나요? 자, 이곳을 이제 때려내면서 패를 하는 게 정답인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그냥 막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이 수가 물론 패를 때려내면은 여기를 붙여가면서 백이 수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를 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갔다면 흑 입장에서도 조금 끝내기에서 역전을 바랄 수 있는 장면이고요. 강수를 두어간다면 한번 인공지능 찍어 보겠습니다. 막는 수가 좀 더 좋다고 하네요. 맞고 때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2패를 버텨가면서 이제 흑도 충분히 세집 차이지만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박민규 구단의 마지막 그 패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을 두어가니까 백 입장에서는 하나 밀어두고 둘 때 이곳을 밀어가면서 이제 꽃놀이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는 흑이 이곳을 때리고 때리면서 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2패마저 진다면 좀 부담이 큰 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패까지 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릴 때 이어가는 패감을 쓰고요. 다시 한번 때리고요. 자, 이곳을 접치면서 버티지만 단수 한 방까지 쳐두고 김은지 구단 이제 이 우아 쪽에 패감의 규모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변 쪽을 끼워가면서 팩감을 좀 크게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절대 절대적인 그런 이 바둑에서 가장 큰 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을 끊어온다면 패를 걸고 절대 팩감을 사용하면서 바둑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흑은 팩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팩감은 너무 작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민규 구단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을 확실하게 선수 처리하고요. 때릴 때 딱 뚫게 되니까 이제는 흑으로서는 역전의 기회를 잡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를 흑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김은지 구단이 기회를 잡자마자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곳을 뚫리자마자 집 차이는 덤없이도 100이 이길 정도로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때릴 때 이어주면서 확실하게 김은지 구단이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상변 쪽이 흑의 집이 한 10집가량 날 자리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백의 집이 10집가량 났다고 볼 수 있고요. 흑은 물론 우아 쪽 패를 이기면서 약간 득을 보고 중앙 쪽까지 깨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는 흑이 이길 수가 없는 형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민규 구단으로서는 계속해서 두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역전에 불씨를 살려보지만 김은지 구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 집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김은지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명인전 16강에서 랭킹 12위의 남자 기사를 잡아내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된 김은지 구단이고요. 박민규 구단으로서는 랭킹 10위에 걸맞지 않게 조금 여성 기사들, 김은지 구단뿐만 아니라 뭐 최정 구단, 그리고 중국 기사에게도 한번 졌던 기억이 있는데, 랭킹 10위라면 은 조금 안 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기사들에게 너무 그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아무튼 그래서 바둑 시작하기 전부터 김은지 구단이 그래도 내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좀 승리를 거두면서 기대에 부응을 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대국은 마지막 우아 쪽에서 김은지 구단의 이 패 노림수가 장렬을 하면서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지었던 그런 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던 것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자주 업로드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게으름을 없애고 자주 이렇게 좋은 대국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